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치료, 재활, 요양까지 국가보건의료 안전망 더욱 촘촘해졌습니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기 보시면 국가보건부에서 보도 자료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보도 시점은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날 배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이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 내용 또한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은 2023년 국가보건부 정책 돋보기라는 내용 중에 치료, 재활, 요양까지 국가보건의료 안전망 더욱 촘촘해졌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재건축 471억 원, 대전보훈병원 재활센터 개원 143억 원, 부산보훈요양병원 완공 452억 원 등 보훈의료기반시설 확충. 다음은 10월부터 참전 유공자 등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 폐지, 보훈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성과, 이렇게 해가지고 큰 타이틀을 만들어 놓고 바로 이 아래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국가보건부 장관 강정혜는 2023년 보훈의료 정책에서 치료, 재활, 요양을 연계한 융합형 의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그동안 75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폐지함으로써 보훈 대상자를 위한 의료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졌다고 27일 밝혔다. 그리고 이제 국가보건부에서 국가유공자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수요가 늘고 있는 치과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달 12월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을 재건축했다. 총 사업비 471억 원이 투입된 치과병원은 110개의 진료용 의자를 갖추고 보철, 치주, 교정과 등 7개 진료과의 최신 장비와 의료진을 확충, 진료 대기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보훈병원의 의료 품질을 한층 더 높였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그냥 큰 타이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전보훈병원에 있는 재활센터를 개원을 했고 또 부산보훈요양병원도 180평상 규모로 최근 완공되어 내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사진을 보시게 되면 대전재활센터 건립을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해서 이렇게 완공이 되었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대전재활센터고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내용은 부산요양병원입니다. 2023년 12월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이 요양병원 이용할 수도 있고 꼭 부산이 아니라 다른 전국 어디에 계시던 분들이든 간에 만약에 요양병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부산에 있는 요양병원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전보훈병원 본관동을 다시 리모델링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탁병원을 전국 678개소로 확대를 했다고 하고 2027년까지는 114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위탁병원과 관련돼서는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이 위탁병원과 관련된 내용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국가보건부에서 2023년 10월 75세 이상 참전 유공자 등으로 제한했던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이런 내용. 그리고 국가보건부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전국 6개 보훈병원 및 민간 위탁병원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655만 9천 명이 진료를 받았고 그 진료비에 대한
5,843억 원이 지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분들이 모두 다 보훈병원만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위탁병원만을 이용한 것도 아닙니다.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모두 함께 이용했던 기록을 통계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병원 진료비로 나갔다는 금액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위탁병원만 이용했던 걸로는 약 2,500억 정도가 지원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제가 정확하게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 보도 자료가 나온 시기가 2023년 12월 27일입니다. 이 내용을 갖다가 국가보훈부 장관, 이번에 새로 신임 강정의 보훈부 장관이 발표를 한 걸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든 보도 자료와 연관된 이 준비 사항들은 기존에 있던 발표 내용을 27일 날 발표한 거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루 전날인 2023년 12월 26일 날 국가보훈부 장관이 새로 취임을 하고, 기존에 있던 장관은 임식을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임하고 불과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아서 이런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또 보도 자료를 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보훈부 직원들이 이 모든 내용 준비해 놨다가 국가보훈부 장관 이름만 살짝 바꿔 끼워서 새로운 보훈 장관이 이런 내용으로 발표하는 거다 하는 그런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앞전 영상, 새로운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다는 그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고 나서 불과 얼마 전에 또 청문회 내용도 다 보았는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듯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새로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해서 새로 좋은 법과 규제들을 조금 많이 없애주고 많은 좋은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초대 보훈부 장관이신 박민식 장관님께서도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또 오신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님 또한 국가유공자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임 기간 동안 많은 문제점들을 모두 다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보도 자료로 나온 내용 중 치료, 재활, 요양까지 국가보훈의료안전망 더욱 촘촘해졌습니다 하는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